청주시의 원도심 고도 제한 방침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해자가 직계 존속이면 직접 고소도 못하는데 직계 존속 고소 금지 조항 삭제도 주장했습니다. 충북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를 2년 넘게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내년부터 충북대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40%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졸업 이후 충북 잔류를 장담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중앙동과 성안동 주민들이 원도심 고도 제한 방침에 반발해 집회를 또 열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데 아직은 접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는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으로 역사 문화 기반의 원도심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건축물 높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서 원도심 내 고층 건축물이 난립할 물꼬가 트였습니다. 2030 청주 도시관리 계획으로 원도심 일원 건축물의 적정 높이를 설정하려는 이유입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청주 상당구 성안동과 중앙동 일대를 4개 지구로 나눠 역사문화지구는 4층에서 5층, 근대문화 1지구는 15층 이하로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주민 반발로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시 한번 청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고도 제한을 통한 고밀도 저층 개발은 도시 기능을 더 악화시키고 도시 슬럼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은 지자체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고도 제한 지정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전까지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미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재산권 보호와 원도심 보존이란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주민들은 앞으로 한 달간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시가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원도심을 어떻게 만들지 명확한 청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일어난 여중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의붓 아버지가 1심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해자를 엄벌하고 친족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불과 대여섯 살 때 시작된 아버지의 성폭력은 하윤 씨가 중학생이 되며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경찰도 만났지만 자신의 말을 부인하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의 처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만 조용히 하면 이 가정은 행복하게 이상적이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겪었던 경험이 이게 진실이가 계속 제 자신을 탓하면서 계속 제 자신을 부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기억을 부정하다 의식이 분열되는 해리 현상까지 겪었다는 하윤 씨. 지난해 청주에서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온 여중생이 가치 피해를 입은 친구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말합니다. 중학생이던 그 어린 소녀들이 어떻게 자기 피해에 대해서 나서서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서 버텨낼 수 있었었는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창 여중생 사건 가해자를 엄벌하고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직계존속 고소 금지 조항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신고하면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시점부터 불과 10년입니다. 또 가해자가 직계존속이면 직접 고소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집 안에서 죽은 존재로서 숨만 쉬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제 잘못을 논하려고 백발로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도망 안 가냐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중 친족 성폭력 피해가 가장 많고 친족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피해자 비율은 55%에 달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이 어렸을 때 겪었던 거를 성인이 돼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진술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가족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소시효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 피해를 인지하고 언제라도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시효를 연장하는 제도 손질이 시급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도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를 2년 넘게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46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자신이 다녔던 헬스장의 트레이너 B씨에게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B씨의 거절에도 보고 싶다 또는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는 지속됐고 B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헬스장 근처에 몰래 숨어 찍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헬스장 무단 침입까지 수차례 시도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9년과 20년 3번에 걸쳐 신고를 당한 A씨는 주거 침입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벌금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스토킹 행위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충북 지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남았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시간 전쯤 충주시 칠금동 소재 클린센터 야적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검은 연기가 충주시 전체로 퍼져가고 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이 시뻘건 불길에 뒤덮였습니다. 새까만 연기는 하늘을 집어삼킬 듯 구름처럼 솟아오릅니다. 충주시 칠금동에 위치한 충주시 클린센터에서 화재가 난 건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소방관이 연신 물줄기를 뿌리고 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주변을 지나다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최초 신고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탑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막 연기가 엄청 심하게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구름인가 했는데 저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빨간 화염이 보이고 그래서. 소방당국은 인력 160여 명과 장비 20여 대, 헬기 한 대를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까닭에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클린센터 내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충북대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40%로 높아집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단순히 비율을 높인다고 과연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도 충북대병원은 수련이 이른바 인턴을 뽑는데 적지 않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충북대 의대 졸업생 49명 가운데 10명만 모교병원 잔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머지 졸업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고향이나 서울 소재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는 선택을 했습니다. 올해 충북대병원에 배정된 인턴 정원은 29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2명, 나머지는 막 군대에서 제대한 17명이 지원을 하면서 가까스로 정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50명이 졸업을 하면 여기 우리 인턴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막 30명이 다 오고 남는 20명이 나갈 줄 알았는데 30명을 채우기 급급한 상황이 거의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입시제도로 꼽혀온 것이 바로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충북대 의대의 경우 정원의 20-30%에서 내년 입시부터는 40%를 뽑게 됩니다.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의료인력 유출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세종, 대전, 충북, 충남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3년간 재학한 학생이면 누구나 이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타시도 학생의 경우 졸업 이후 충북 잔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충북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이 몇 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49명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충북고교 출신을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하고 충북대 의대 증원 문제를 조속히 매듭 짓는 것이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8명으로 집계돼 하루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532명, 충주시 152명, 제천시 49명 등입니다. 충북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화요일 1374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어제는 1081명, 오늘도 자정까지 1000명 이상이 유력합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청주 80대와 음성 90대가 숨져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35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재택치료 체계 개편에 맞춰 청주시가 상당구청에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해 직원 40명을 배치했습니다. 상담센터는 무증상이나 경증의 재택치료 대상자 중 몸 상태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일반 관리군을 위한 상담 창구로 1588-1650번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100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서 8일 단양군 대잡리에서 발견된 4마리의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단양군에서 확인된 ASF 감염 멧돼지는 모두 65마리, 충북 전체로는 93마리에 달해 이달 안에 100마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경선 결과가 오늘 밤 늦게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당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3차례 실시된 전화 ARS 투표는 마감된 상태로 일반 유권자 1,000명의 응답을 받기 위한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화 여론조사 마감 시간인 밤 10시 이후 결과를 집계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자동차와 확성 장치를 이용한 연설과 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해집니다. CJB와 단양군은 단양군청에서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에 공동 대처하고 균형 있고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CJB는 또 충북체육회, 대한건설협회 충북도지회와도 잇따라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세 단체는 앞으로 균형 발전을 통한 체육단체와 체육인들의 권익 증진, 그리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입장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4명의 후보 모두 인식과 의지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현재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수준으로는 망국적인 과잉 중앙집권 체제와 지방소멸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민 개헌안을 정책 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청호 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에 친환경 도선사업 범위를 넓힌 환경부의 개정 고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겉으로는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람선 등 개발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용 범위에서 소득증 내 목적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유람선 사업을 허용하자고 솔직하게 밝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쿠팡 제천 첨단 물류센터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만나 제천 첨단 물류센터 건립 문제를 논의하고 제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쿠팡은 제천 제3산업단지 약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1,160억 원을 투자해 충청도와 수도권 지역 물류를 보완 지원하는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달 중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착공해 2024년 본격 가동할 방침입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